안녕하십니까. 워싱턴주 환경부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진태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인 KBS와 TV 채널을 통해서 미국 취업 이야기, 나는 미국에서 1억 더 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생각인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해서 제가 이 한국에서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제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워싱턴 주는 미국에 아시다시피 50개 주가 있죠. 미국에 있는 50개 주들 가운데 이제 지도를 놓고 딱 보시면 가장 그 좌측 상단, 그러니까 북서부에 위치한 주가 되겠고요. 그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워싱턴 DC하고는 아주 정반대에 있습니다. DC는 이제 그 동부 끝에 있는 그 미국의 수도가 되겠고요. 우리 워싱턴 주는 서쪽, 북쪽 끝에 있는 50개의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쪽 DC와는 뭐 차로는 아예 엄두가 안 나고 며칠 이상 가야겠죠. 비행기로 가도 한 5시간 이상 걸리는 아주 먼 거리에 있고요. 동부와 서부는 시차도 3시간 이상 차이가, 3시간 시차가 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주는 이제 면적이 대한민국 남한, 우리 남쪽 면적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 인구는 뭐 80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라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만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워싱턴주는 재밌게 그 50개 주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 대통령 이름을 따서 지어진 주인데요. 그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름을 따서 지어진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 주들이 전부 그 주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재밌게 그 주기라고 해야겠죠. 국기는 아니고 주기에도 보면 이제 초록색 바탕에 그 워싱턴 대통령의 초상화가 들어가 있는, 누군가의 초상화가 들어가 있는 주는 워싱턴주가 유일하죠. 그리고 또 각 주마다 미국은 그 50개 주가 그 주를 상징하는 이제 별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뉴욕주 같은 경우는 제국을 상징하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맨하탄에 가면 빌딩도 있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에버그린 스테이트라 그래서 말 그대로 에버그린, 그러니까 1년 내내 사계절 내내 푸르다는 뜻이죠. 그 이유가 이제 이 워싱턴주는 절반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뭐 마운트 레이니어 같은, 그 여기서는 눈산이라고 부르는데 만년설이죠. 그 해발 4,400m 된다 그래요.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산이 있고, 또 사계절 내내 울창한 그런 침엽수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에버그린 스테이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또 워싱턴주 이쪽 서쪽 끝에 있다 보니까 그 웨스트 코스트 서해안이죠. 미국의 그 서해안 태평양과 맞닿아 있어서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산지와 바다를 전부 즐길 수 있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주의 주도는 각 주마다 그 주의 캐피탈 수도가 있죠. 주도는 이제 올림피아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냥 조용한 시골 마을이고요. 정부 청사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는 가장 유명한, 다 아시는 이제 시애틀인데요. 그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시애틀 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도 아주 그냥 어떤 커피향 그윽한 뭐 낭만적인 도시, 느낌이 기본적으로 뭔가 분위기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어서 여기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시애틀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그런 도시로 그 순위에 항상 올라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거는 스타벅스 커피가 있고요. 뭐 별다방이라고 한국에서 하는, 그리고 유명한 기업들이 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그런 기업들이 본사를 두고 있고요. 뭐 보잉, 비행기 만드는 보잉 컴퍼니도 있고, 또 한국에서도 유명한 코스트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본사를 두고 있고, 이제 무엇보다 유명한 건 워싱턴주 하면 일단 사과인데요. 그 미국 전체에서 생산되는 사과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이곳 워싱턴주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동네 소개를 해드리면, 워싱턴주에는 이제 그 크고 작은 댐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환경부,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댐들이 대략 한 12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그 댐 세이프티 디파트먼트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존에 있는 그 수많은 댐들의 안전을 점검하러 다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댐들의 안전 점검을 해주고, 또 새로 이렇게 해마다 컨스트럭션 새로 만드는 댐들이 있는데 그
그 새로 건설하는 댐들의 어떤 허가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그런 허가대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다니면서 감리를 하고 그래서 출장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일단은 이곳에 정착하게 된 얘기를 먼저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미국에 온 지는 지금 한 16년, 17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유학을 왔고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 이 토목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 그쪽 설계 회사에서 한국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엔지니어로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으면서 5년 정도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계속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좀 더 이 넓은 세상에 가서 좀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그 공부를 좀 더 해야겠구나. 평생이 엔지니어로서 먹고 살려면 그래도 좀 뭔가 좀 알고 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에 항상 그런 무거운 부분이 있어서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강했고 또 무엇보다 영어를 좀 제대로 이제 평생 살려면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서 이제 미국 유학이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신 분들 보시면 뭐 저처럼 처음에 유학을 오시건 아니면 뭐 이민을 오시건 가족들과 다들 다양한 사연들이 있죠. 근데 저 또한 그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는데요. 일단 그때 제가 유학을 나올 때 나이가 벌써 이미 30이었고요. 뭐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 상태라 부양 가족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시고 걱정을 하셨어요. 만류를 하시고 왜 이제 대학 졸업해서 직장 생활 5년 하고 결혼도 했고 차근차근 사회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인데 갑자기 무슨 유학이냐 왜 생고생을 사서 하려 그러냐 그렇게 반대들을 많이 하셔서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그 제 하고 싶은 꿈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냥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유학을 결정하고 이제 딱 보니까 이제 막막한 게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넓은 광활한 나라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뭐 남들 다 있는 그 일가 친척 하다못해 뭐 사돈의 팔촌도 없는 상태거든요. 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정말 막막한 거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그래서 유학을 가려 그러면 원래는 이제 한국에서 뭐 토플이니 GR이니 그런 대학원 입학 시험 준비를 해서 여기저기 이제 쫙 뿌리고 어드미션, 그 입학 허가를 받으면 그 학교로 가는 게 순서죠.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준비도 안 되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도를 놓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그래도 좀 한국이라도 그나마 좀 가까운 데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단 서해안 웨스트 코스트 결정을 했고 보면 서해안 쪽에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뭐 LA라든지 샌프란이라는 도시인데 이 집값을 알아보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제 집값이 그 당시에. 그래서 엄두가 안 나서 좀 그나마 싼 데를 찾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북쪽 끝에 있는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그래도 괜찮겠구나 싶어서 이제 시애틀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벌써 16년, 17년 전 얘기니까요. 지금은 여기 시애틀 집값이 지금 뭐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 얘기고 다. 여기도 지금은 뭐 제2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시애틀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고민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도시가 참 예쁘게 나오고 너무 낭만적이라서 그냥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태평양을 건넌 거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시애틀에 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부랴부랴 토플 준비하고 그때부터 GRE 시험 준비하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어플라이를 해서 저한테 처음으로 이제 합격 소식을 준 학교가 그 인디애나주 시골에 있는 펄듀 대학교였어요. 그 엔지니어링 스쿨로 아주 유명한 학교고요. 그 달나라에 처음으로 갔던 닐 암스트롱이 졸업한 학교이기도 한데 그쪽 퍼듀 대학교로 결정이 나서 이제 그때부터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도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또 운 좋게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취업을 해서 제가 갔던 동네가 중서부에 있는 위스콘신주에 밀워키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 첫 직장을 잡아서 제가 이제 엔지니어로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H&TB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미국 내에 컨스트럭션
쪽의 건설 분야, 이제 디자인, 설계 쪽으로 유명한 엔지니어링 펌이고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닐 때 벌써 100주년 행사를 했으니까 지금 뭐 훨씬 더 됐을 거고, 미국 전역에 이제 오피스들이 쫙 있는 그런 유명한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분야에.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동네로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처음에 살았던 동네고, 이쪽 시애틀이 불과 1년도 채 못 살았지만 유학 준비를 하면서 너무 좋았던 추억들이 많아서 다시 이쪽으로 컴백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제 이 주정부에 자리가 나고 해서 인연이 닿아서 제가 시애틀을 뜬 지 다시 10년 만에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쪽 환경부, 주정부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틈틈이 대학에서 또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취업하고 관련해서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요. 이 책인데 이제 제목이 나는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1억 더 번다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좀 살짝 자극적이긴 하죠. 근데 무슨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재테크 서적은 아니고요. 미국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전문적인 취업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내게 된 동기는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남들처럼 유학을 와서 뭐 회사나 정부기관 제가 취업을 이렇게 쭉 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미국 취업 관련된 정보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특히 뭐 블로그라든지 인터넷 찾아보면 뭐 자료들이 좀 있는데 뭐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요. 특히나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미국 취업 관련해서 많은 책들이 대부분 본인들의 어떤 이야기, 뭐 후기 위주로 된 그런 이야기책, 재미는 있는데 정작 제가 받고 싶은 그 아주 디테일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다는 게 아쉬웠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가진 어떤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 뭐 지금까지도 독자들하고 꾸준히 소통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어떤 독자분한테. 그런 식으로 계속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고 할 수 있다는 게 저 나름대로는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나름대로 좀 보람도 있습니다. 이 방송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갈 건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뭐 도움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후배님들 중에 어떤 최소한 동기부여라도 된다면 저는 나름대로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준비하시는 후배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고민들이 비슷비슷해요. 정말 미국 취업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죠. 저도 다 겪었던 거고요. 근데 그 꿈이 있으시면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달려가시면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반드시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간단한 제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